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차현주입니다. 지난 주말을 맞이해서 꽃놀이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이상 고온 현상이 일주일 가까이 지속되면서 봄을 알리는 벚꽃의 경우에는 무려 2주 정도나 빨리 개화를 시작했는데요. 그 시기야 어찌됐든 봄꽃을 즐기는 마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설레고 기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봄을 화려하게 수놓듯 피어나는 꽃이 마냥 즐겁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백병원의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레르기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병명인데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정확히 알레르기 비염이란 무엇인가요? 네, 알레르기라는 것은 정상에서 벗어난 과민 반응을 의미하는데요. 정상인에게서는 증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알레르기 환자에서는 과민 반응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코 점막에 노출되고 나서 자극 부위로 비만 세포나 호상구 같은 이런 염증 세포가 몰려들면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이 기관지에서 일어나면 천식이고요. 피부에서 일어나면 아토피 피부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 비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만성 비염과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 안에 완성적인 염증 상태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런 염증의 결과로 코막힘이나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같은 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한데 원인의 종류에 따라서 비염의 명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특정 항원이라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겠고요. 감염이나 호르몬, 직업 및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일어나는 것은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분류합니다. 전체 비염 중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의 발생 빈도는 높은 편이고요.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만성 비염이나 혈관 운동성 비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주요 증상을 얘기하자면 원인 물질에 노출되고 나서 비염의 증상이 급속히 발생을 하는데요. 심한 재채기, 가려움, 맑은 콧물이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성 비염은 원인에 따라서 증상 차이가 있겠지만 만성적인 코막힘이나 점액성 콧물 등의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혈관 운동성 비염은 담배 연기나 향수, 차갑거나 뜨거운 공기, 또 갑작스러운 습도 변화나 불안감 같은 이런 비특이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비염이 악화가 되고 코막힘과 다량의 맑은 콧물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비염이지만 원인이 다르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천식과 함께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알레르기 체질과 주위에 이런 유발하는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나타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 알레르겐은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또 애완동물의 털, 곤충이나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또 악화시키는 요인에는요, 담배 연기나 실내 오염 물질, 기후의 변화, 또 악화시키는 특별한 약물도 있고 스트레스 등이 있겠습니다. 봄철에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오리나무나 자작나무, 단풍나무 같은 나무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또 황사나 미세먼지 및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적인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 이게 세 가지 증상이 주요 증상인데요. 이 세 가지 증상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증상 외에도 코 주위가 가렵거나 두통, 또 후각이 감퇴되는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겠고요. 오래 앓다 보면 합병증으로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인후유두염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보통 소아 때부터 발병하는 경우가 흔한데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코가 항상 막히고 또 이런 합병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나 또 학습 능력 저하 등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서 얼굴의 모양이 길어지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알레르기 비염이 정말 다양한 증상으로 발전할 네. 수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방법이나 알레르기 비염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하는 회피요법과 또 약물요법, 면역요법 등이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겠지만
근본적으로 피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회피요법 단일 치료만으로는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약물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나온 항히스타민제나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는 효과가 좋고 또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역요법 같은 경우에는 원인 알레르기 물질을 환자에게 소량부터 차츰 농도를 높여서 투여해서 환자의 면역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증상을 경감 혹은 없애고자 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알레르기 원인이 확실한데 환경관리만으로는 효과적인 치료가 어렵고 또 통상적인 약물 치료로 증상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또는 환자가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특정 알레르겐의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봄철마다 이런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비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증상이 나타나기 1, 2주 전에 항히스타민제 등의 이 항알레르기 약을 복용하는 예방적 약물 투여 요법을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또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이나 동반된 부비동염의 치료를 위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증상의 악화를 경험한 경우가 아니면 음식은 가려서 먹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한 분들은 그 음식 때문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밀이나 계란, 꽃게, 우유, 새우나 복숭아, 밀가루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도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뒤늦은 치료보다는 빠른 대비를 통해서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